자, 여기까지 나왔고요. 여기 이제 발이 이렇게 쭉쭉 뻗어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팔 했을 때도 그냥 이 형태를 유지하면서 뽑으면 이 단면과 각도로만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요거 약간만 뽑은 다음에 약간 원형 형태로 바꿔줄게요. 요거는 한 팔각 정도 나오는 것 같죠? 팔각 형태를 잘 조정을 해서 여기 면을 허벅지 면을 익스트루드 한 다음에 아까 팔 나갔듯이 얘도 점선면을 좀 조절을 해서 원형 형태로 바꾸도록 할게요. 뭐 정확히 원형으로 맞출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조금 조절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 이렇게 익스트루드로 뽑아주면 되겠죠. 너무 벌어지는 것 같으니까 약간 가운데로 모아서 스케일로 키워줄까요? 줄여줄까요? 스케일로 줄여주고 이쪽으로 이렇게 모아줄까요? 이렇게.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이거 익스트루드 이 상태에서 하게 되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어깨 부분에 했던 것처럼 이 면 역시 스케일로 납작하게 Z축으로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됐을까요? 여기까지 된 걸로 보고요. 무릎을 지나 발목에서 발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잡고 익스트루드 이렇게 해서 이걸 종아리 쪽이라고 할게요. 얘를 스케일로 키우고 엉덩이처럼 종아리가 대부분 뒤쪽으로 몰려 있으니까 뒤로 이동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종아리가 너무 컸나요?
익스트루드 해서 역시 스케일로 줄인 다음에 이렇게 발목까지 좀 되겠죠. 스케일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만들었고, 스케일을 그냥 눌러서 QWER 중에 R을 눌러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조그매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지만, 내가 이거를 QWER 중에 R을 한 번 더 누르거나 또 누르면은 얘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상하게 찌그러지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맥스는 그 숨어있는 메뉴가 있을 때 여기 보면 이렇게 화살표가 밑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 R을 누를 때마다 저게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 뭐 첫 번째 누르고 있으면 첫 번째는 그냥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거 정비율로 커졌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고, 밑에 거는 이제 뭐 편방향으로 뭐 Z나 뭐 X나 이렇게 줄일 때 써요. 근데 사실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동일하게 쓰여요. 근데 문제는 맨 밑에 겁니다. 맨 밑에 거는 이게 스쿼시 스트레치 할 때는 좀 도움이 돼요. 왜냐면은 부피가 변하지 않게 해주니까. 내가 Z를 눌러서 위아래의 부피가 줄면 좌우가 부피가 늘어나서 부피를 일정하게 맞춰주죠. 이렇게 스쿼시 스트레치가 될 때 보이는 공의 특성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그 QWER 중에 R을 많이 누르다 보면 저게 메뉴가 이걸로 바뀌어 있을 때가 있어요. 이 스케일은 특수한 애니메이션에만 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잘 쓰진 않아요. 그래서 좀 이상하게 스케일이 된다 그러면 이걸 한번 눈여겨본다는 걸 바꿔주세요. 자, 발목까지 왔고, 발목이 그 다음에는 신발이 이렇게 생기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만큼 익스트루드를 아래로 내려온 다음에 이 앞면만 잡고 앞면만 익스트루드를 앞으로 내보내는 방법을 쓸게요. 그래서 익스트루드 아래로 내리고 뒤꿈치까지 내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요 앞면만 잡습니다. 전체 면을 잡지 말고요. 앞면으로 잡아야지 앞에만 나갈 거니까 요 네 개만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익스트루드. 앞으로 나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형태를 신발 형태로 좀 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 이렇게 갈라져 보이거나 이런 거는 왜 그러냐면 컴퓨터는 그 사각형도 삼각형의 조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삼각형으로만 계산하니까. 그래서 여기가 면이 이렇게 갈라져 보일 뿐이에요. 여기는 뭐 내가 선택해서 뭐 할 필요는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나중에 저 처리하는 법을 보여줄게요. 이렇게 해서 신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신발까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머리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머리는 이쪽에서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머리가 슉슉 나와서 머리가 이렇게 생기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머리 할 때 머리는 이제 가운데 있는 면이기 때문에 그냥 이 면을 내가 익스트루드를 하면 안 되겠죠. 그냥 이렇게 익스트루드 해버리면 위로만 이렇게 올라올 테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단면을 만들어 줘야겠죠. 잠깐 익스트루드 조금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아까 팔과 다리 단면을 만들듯이 동그랗게 만들어 주세요. 단 이쪽만 제가 제어할 수 있어요. 이쪽은 우리가 그 시메트리로 자동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저쪽은 손댈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여기 주황색 부분만 저희가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팔각형 형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거 역시 뭐 이제 좀 찌그러져 있어 보이니까 이제 스케일로 아까처럼 납작하게 만들어 줘야겠죠. 이거를 스케일로 납작하게 Z로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런 모양이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얘를 익스트루드 하면 되겠죠. 익스트루드 이렇게 그리고 스케일 한 다음에 스케일 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게 아까 가슴 부위도 보여줬지만 가운데 기점으로 벌어지는 현상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죠? 벌어지면 어떻게 한다? 가운데로 모아만 주면 된다. 어차피 대칭으로 움직일 테니까. 이렇게 모아주면 되겠죠? 두껍지만 목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동그란 머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동그란 머리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 건데 보다시피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익스트루드를 해서 스케일을 해서 이 정도 만들고 익스트루드 해서 스케일을 이 정도 만들고 익스트루드 하고 익스트루드에서 스케일 조그맣게 줄이면서 다시 이렇게 모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정도 익스트루드를 스케일하고 같이 써주면 될 것 같아요. 한 번에 머리를 잘 만들 수는 없어요. 만들고 나서 수정할 거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저 5단계로 올라간다는 것만 염두에 두고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면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를 익스트루드 스케일 하면 보다시피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걸로 했네. 이쪽에서 했어야 되는데 이쪽에서 시메트리 밑에 단계에서 했었어야 돼요. 익스트루드 하고 나서 스케일로 좌우로 상하를 이렇게 키워주면 이렇게 되죠. 주황색 이렇게 침범하죠.
침범했다기보다 원래 그렇게 커진 건데 저쪽으로 잘린 거예요. 시메트리. 그래서 이건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벌려놓을까요? 이렇게 스케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스케일을 하죠. 엑스트루드 스케일 이렇게 이 정도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엑스트루드 할게요. 엑스트루드 이번엔 이 정도만 올리고 스케일은 하지 않을게요. 5단계로 만든다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조그매져야겠죠. 정수리로 갈수록 작아져야 되니까 엑스트루드 한 다음에 스케일로 줄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줄여줄 때 조심해야 될 게 가운데가 벌어지면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준다. 엑스트루드 스케일 해서 벌어지면 가운데로 모아준다. 했었죠. 저희가 뭐 이렇게 지그재그로 만들어졌다도 신경 안 써도 돼요. 가운데로 잘라줄 거예요. 근데 보다시피 이렇게 성냥머리가 됐네요. 나중에 좀 고쳐주면 되겠죠. 내가 봤을 땐 여기가 위아래가 조금 줄고 좌우가 이렇게 좀 넓어지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앞으로 좀 돌출되게끔 했고요. 옆에서 봤을 때 턱도 좀 내밀어 줄까요? 점은 여기 점만 잡아서 내리면 이렇게 턱 모양이 나오겠죠. 코는 안 만들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윤곽은 잘 잡았어요. 벌어져 있는 거 있는지 잘 확인을 해서 이런 식으로 머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다 엑스트루드만 했어요.
이번에는 이제 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손은 대부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벌어지면서. 이제 고민해야 될 게 그냥 이렇게 주먹 형태로 박스 형태로만 만들지, 아니면 이렇게 벙어리 장갑 형태로 엄지랑 이렇게 네 손가락이 한 번에 움직이는 걸 만들지, 아니면 이렇게 다 벌어지게 만들지. 다 벌어지게 만들 때 꼭 이렇게 붙이지 말고 꼭 이렇게 다 벌려놓고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쪽 뼈가 이쪽 근육을 안 움직이게 되니까요. 근육이 붙어 있으면은 어떤 뼈가 어떤 근육을 움직여야 되는지 분간을 못해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 만들까요? 아니면 이런 형태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주먹에다가 이렇게 벙어리 장갑 형태를 만들다가, 그러다가 칼 잡거나 방아쇠를 당길 때 이 검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지까지 해서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만든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벙어리 장갑 형태로 만들어 볼게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래서 여기에서 팔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네 손가락을 이렇게 표현하고 엄지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쪽 면을 잡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손등이 나오면 됩니다. 익스트루드 하자마자 스케일로 약간 넓힐게요. 손등은 대부분 넓고 얇으니까 넓고 얇게 해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만들게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손가락이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접히잖아요. 그죠? 링크가 세 개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해주는 것도 되겠죠. 익스트루드 이렇게 해서 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도 되겠죠. 만들면서 회전해도 되고 다 만들고 회전해도 되는데, 만들면서 회전할까요? 이걸 이렇게 한 다음에 한 단계 약간 이렇게 회전해서 약간 밑에 방향으로 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또 익스트루드 해서 이렇게 약간 회전해서 약간 밑에 방향으로 둘게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손의 형태는 뭐 이제 벙어리 장갑이지만 그냥 좀 잘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손가락이 뭐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이고, 뭐야. 이렇게 생긴 손가락이라고 만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엄지는 이쪽에서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벙어리 장갑 형태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고 나서 엄지는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전지는 아랫방향으로 휘어 있으니까 간단하게 벙어리 장갑 형태로만 만들었어요. 손가락 5개 다 만들고 싶다면 면을 좀 쪼개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쪼개는 법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벙어리 장갑 형태로만 만들었어요. 지금 잘 알겠지만 우리가 사각면을 가지고 계속 익스트루드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어떤 삼각면도 없어요. 삼각면이 가급적이면 없는 모델링이 제일 좋아요. 삼각형은 제어할 수가 없고 그 면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모습의 형태로 보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겠지만 우리가 요거를 지브러쉬로 넘겨가지고 굉장히 디테일한 작업을 스컬핑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넘길 때 다른 소프트웨어로 넘길 때 삼각형이 들어가면 그 부분을 잘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사각형으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손가락을 저도 잘 만들지는 못하는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마가 좀 벌어져 있었네. 이거 마지막에 정리할 때는 꼭 가운데가 벌어져 있는지 안 벌어져 있는지 잘 살펴야 돼요. 왜냐면 벌어져 있으면 이 안쪽에도 면이 생성이 돼요. 수많은 면들이. 그래서 나중에 저걸 정리를 못할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벌어지면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앞뒤 좌우를 잘 보면서 이렇게 밑에도 한번 보면서, 대부분 사타구니나 이런 쪽에 많이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잘 보세요. 이런데 잘 들어가 있는지. 하나하나 움직이기 싫다 그럼 여기 시메트리 가가지고, 시메트리 여기 뭐 스레스홀드 값이 있죠, 웰드 스트림에. 이거 높여주면 돼요. 근데 이게 너무 높여주면 저희가 이상하게 다른 곳이 붙는 경우도 생기니까 잘 보면서 이렇게 F4번 눌러서 면이 쪼개졌는지 안 쪼개졌는지 또 다시 그 가운데가 갈라져 있는지 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기다 이제 메시 스무스 주는 방법도 있어요. 메시 스무스 줘보면 갈라졌으면 저희 거기가 이제 둥글둥글해지면서 움푹 들어가게 되니까요. 했을 때 그쵸? 여기 움푹 들어간 게 없다 그러면은 제대로 된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가운데가 이렇게 벌어진 상태로 놔뒀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메시 스무스를 주면 저희가 이상하게 보여요. 이렇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처리 잘 해야 돼요. 여기 벌어진 거. 벌어졌으면 이상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벌어지지 않게끔 가운데로 모아줘서 깔끔히 마무리하는 게 좋아요.